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녁 7시가 막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주방에서는 기름 튀기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홀 안은 예약 손님들로 빈 테이블이 없었습니다. 직원 둘이 음식을 나르고 있었고 계산대 옆에 서 있던 이도연은 입구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지팡이는 없었지만 걸음이 느렸습니다. 단정한 차림이었고 안으로 들어서면서 천천히 홀을 둘러보았습니다. 빈자리를 찾는 눈빛이었습니다. 직원이 먼저 다가가기 전에 이도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예약하셨어요?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시 뜸을 들이다 말했습니다. 예약은 따로 안 했는데요. 이도연은 홀을 한번 훑었습니다. 빈 테이블은 없었습니다. 예약 명단에도 이 시간대 추가 자리는 없었습니다. 여긴 예약 고객만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이도연의 얼굴을 보았다가 다시 홀 안을 한번 둘러보고는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이도연은 계산대로 돌아갔습니다. 주방에서 진동벨이 울렸고 직원이 음식을 들고 뛰어나갔습니다. 가게는 계속 돌아갔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이도연이 이 식당을 연 것은 3년 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테이블 6개짜리 작은 가게였습니다. 서울 중심부에서 조금 빗겨난 번화가, 유동인구는 많지만 임대료가 살짝 낮은 위치를 골랐습니다. 메뉴는 단순했습니다. 직화구이 방식의 육류 요리 몇 가지, 그리고 계절마다 바뀌는 사이드 메뉴. 특별한 콘셉트를 내세우지 않았지만 맛은 분명했고 입소문이 빠르게 났습니다. 1년 만에 테이블을 12개로 늘렸습니다. 2년 차에는 직원을 4명 더 뽑았습니다. 지금은 주말 예약이 2주 전에 마감되는 가게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역 맛집 앱에서 별점 4.7점을 유지했고 리뷰 수는 2,000개가 넘었습니다. 어떤 리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예약 경쟁이 심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 또 다른 리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친절하고 음식이 일정하다. 이도연은 그 리뷰들을 종종 읽었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뿌듯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가게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정이 아닌 시스템으로. 예약제는 그 시스템의 핵심이었습니다. 무작위로 들어오는 손님을 받으면 회전율이 흔들리고 서비스 품질이 일정하지 않아진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약제를 도입했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켜왔습니다. 오늘도 그 원칙대로 했습니다. 저녁 영업이 끝난 뒤 이도연은 혼자 정산을 했습니다. 오늘 매출은 평균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예약 취소가 한 건 있었지만 대기 명단에서 바로 채워졌습니다. 주방 실수도 없었고 불만 손님도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돌아간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불을 끄고 나가려는 순간 노인이 돌아서던 장면이 머릿속에 스쳤습니다. 아무 말 없이 돌아서던 그 뒷모습. 이도연은 잠깐 멈추었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규정대로 한 것이었습니다.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가게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면서도 그 뒷모습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랬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 마음 한쪽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이도연은 그 감각을 애써 눌렀습니다. 내일도 예약은 가득 차 있었고 가게는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다음 날 오전 이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나왔습니다. 재료 입고가 있는 날이었고 점심 영업 전에 주방 세팅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그의 루틴이었습니다. 냉장고 온도를 체크하고 재료 상태를 확인하고 오늘 예약 명단을 한 번 더 후쳤습니다. 점심 16명, 저녁 32명 이상 없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씩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홀 담당 직원 2, 주방 보조 1명, 그리고 주방장. 각자 자기 자리로 가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도연은 그 모습을 잠시 보다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태블릿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젯밤 앱 리뷰 알림이 2개 와 있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하나는 음식 칭찬이었고 하나는 예약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예약을 못하면 아예 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처음 방문하려는 사람은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요. 별점은 3개였습니다. 이도연은 그 리뷰를 읽고 화면을 닫았습니다. 그런 리뷰는 가끔 올라왔습니다. 예약제에 대한 불만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약제를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 가게의 운영 방식 자체였습니다. 점심 영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약 손님들이 시간에 맞춰 들어왔고 주방은 리듬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도연은 홀을 오가며 음식 나가는 속도와 테이블 회전을 확인했습니다. 이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가 조금 넘었을 때 점심 영업이 마무리되는 타이밍에 직원 하나가 이도연에게 왔습니다. 홀 담당 중 가장 경력이 긴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문을 열고 들어왔다가 나간 어르신 기억하냐고. 이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이 나가시면서 주차장 쪽에서 잠깐 서 계셨어요. 제가 쓰레기 버리러 나갔다가 봤는데 혼자 가게 외관을 꽤 오래 보고 계시더라고요. 뭔가 메모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도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게 다야?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도연은 별말 없이 주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오후 내내 그 이야기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노인이 메모를 했다는 것, 가게 외관을 오래 봤다는 것, 단순히 발길을 돌린 손님이 하는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이도연은 저녁 영업 준비를 하면서 그 장면을 반복해서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어젯밤의 불편한 감각이 단순한 감정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다는 아직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각. 저녁 영업은 그날도 빈틈없이 돌아갔습니다. 예약 손님 32명, 추가 불만 없음, 매출 정상.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완벽할수록 그 노인의 뒷모습이 더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리던 그 장면이 왜인지 자꾸 되돌아왔습니다. 그 주 내내 이도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점심과 저녁 예약은 꽉 찼고 주방은 리듬을 잃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의 동선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아무 문제도 없는 가게였습니다. 하지만 이도연 안에서는 작은 무언가가 계속 걸려 있었습니다. 노인이 메모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로 그는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입구 쪽을 한 번씩
더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 노인이 다시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인지 아니면 그 장면 자체가 아직 정리되지 않아서인지는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목요일 오전 직원 회의가 있었습니다. 매주 한 번씩 짧게 진행하는 운영 점검 회의였습니다. 이도현은 지난주 리뷰와 매출 수치를 공유하고 이번 주 주의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재료 수급 일정이 하루 늦어질 수 있으니 금요일 메뉴 일부를 조정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홀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예약 없이 오는 손님들을 돌려보낼 때 표정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나이가 있는 분들은 예약 앱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 입구에 안내 문구를 좀 더 친절하게 바꾸거나 전화 예약 옵션이라도 안내해드리면 어떻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이도현은 잠시 생각하다가 짧게 말했습니다. 지금 방식이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어요. 바꾸면 오히려 혼선이 생겨요. 직원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각자 자리로 흩어졌습니다. 이도현은 사무실에 혼자 남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직원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방식으로 성공해 왔습니다. 예약제가 이 가게의 경쟁력이었습니다. 그것을 흔들기 시작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바꿔야 하는지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그 주 금요일 저녁 또 한 번 예약 없는 손님이 왔습니다.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멀리서 왔다고 이 가게 얘기를 듣고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이도현이 직접 응대했습니다. 오늘은 자리가 없고 예약은 앱으로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여성은 앱 사용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도현은 앱 이름을 알려주고 사용법은 검색하면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성은 고맙다고 말하고 나갔습니다. 이도현은 다시 홀로 돌아갔습니다. 규정대로 했습니다.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샤워를 하는 동안 그 여성의 표정이 생각났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지만 그 말이 진심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뒷모습이 또 겹쳐왔습니다. 이도현은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옳다는 확신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점점 더 크게 말해야 유지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이도현이 사무실에서 이번 주 예약 현황을 정리하고 있을 때 이메일 알림이 울렸습니다. 발신인은 본사 운영 지원팀이었습니다. 제목은 전 지점 서비스 품질 점검 안내였습니다. 내용은 간결했습니다. 이번 달 말 본사 평가팀이 전국 직영 및 가맹 매장을 대상으로 현장 서비스 품질 점검을 실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방문 일정은 사전 통보 없이 진행되며 평가 항목은 음식 품질, 위생, 직원 응대, 고객 접점 서비스 전반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도현은 그 내용을 한번 읽고 넘기려다 멈추었습니다. 공문 하단에 짧은 문장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별도의 강조 표시도 없이 본문 마지막 줄에 그냥 붙어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고객 경험은 규정이 아니라 태도에서 결정된다. 이도현은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3번 읽었습니다.
문장 자체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음에 걸리는 방식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며칠 전부터 계속 돌아오는 장면들, 노인의 뒷모습, 중년 여성의 표정, 직원의 조심스러운 제안, 그 모든 것에 하나의 이름을 붙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화면을 닫지 않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 영업이 시작되어도 사무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2번 노크를 했고 이도연은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홀로 나가서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평소와 같았습니다. 예약 확인, 좌석 안내, 주문 전달.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도연은 손님들의 표정을 전보다 더 오래 보았습니다. 음식이 나왔을 때의 표정, 직원과 말을 나눌 때의 표정, 계산을 하고 나갈 때의 표정. 그동안 그는 매출과 회전율을 봤지만 표정은 잘 보지 않았다는 것을 그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숫자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테이블에서는 음식을 먹는 내내 말이 없었고 어떤 손님은 계산하면서 직원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불만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칭찬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거래처럼 왔다 가는 손님들이었습니다. 이도연은 저녁 영업이 끝난 뒤 혼자 홀에 앉았습니다. 불을 다 끄지 않은 채로 빈 테이블들을 보았습니다. 이 가게는 잘 되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공문의 그 문장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규정이 아니라 태도. 그 말이 뭘 가리키는지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자신이 지금 어느 쪽에 더 가까운 사람인지는 느껴졌습니다. 이도연이 처음 한 것은 직원 응대 매뉴얼을 꺼내 읽는 것이었습니다. 가게를 열 때 만든 문서였습니다. 3년 전 직원을 처음 뽑으면서 만들어둔 기본 응대 지침이었습니다. 인사말, 좌석 안내 방식, 주문 확인 절차, 불만 처리 방법. 총 6페이지짜리 문서였습니다. 읽으면서 이도연은 이것이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를 새삼 느꼈습니다. 문서가 만들어진 뒤로 가게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테이블이 2배로 늘었고 직원도 늘었고 예약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런데 매뉴얼은 한 번도 업데이트된 적이 없었습니다. 예약 손님 응대에 대한 항목도 없었고 예약 없이 온 손님에 대한 응대 지침도 없었습니다. 그냥 비어 있었습니다. 이도연은 문서를 닫고 직원들에게 하나씩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약 없이 온 손님을 돌려보낼 때 어떤 식으로 안내하냐고. 직원마다 대답이 달랐습니다. 한 명은 자리가 없다고 짧게 말한다고 했고, 한 명은 앱 링크를 문자로 보내준다고 했고, 한 명은 다음에 꼭 예약하고 오시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상황에 3가지 방식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도연이 통일된 방식을 알려준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가 불편했습니다.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각자의 판단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예약 손님 32명을 완벽하게 받는 동안 예약 없이 온 손님 1명이 어떻게 나가는지는 아무도 일관되게 관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주 수요일 이도연은 오후 2시에 직원들을 홀에 모았습니다. 짧은 자리였습니다. 예약 없는 손님 응대 방식을 통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앱 안내 대신 전화 예약 옵션을 함께 안내하고 가게 명함을 건네며
다음 방문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바꾸자고 했습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도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을 이제야 정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도현은 그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직원들이 이미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말하지 않은 것은 말해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저녁 영업이 시작되기 전 이도현은 입구 안내판을 직접 수정했습니다. 예약 고객 전용이라는 문구 아래에 작은 글씨로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예약 문의는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작은 변화였습니다. 가게의 운영 방식 자체가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영업 도중 예약 없이 온 손님 한 명을 직원이 새 방식대로 응대하는 장면을 이도현이 직접 목격했습니다. 직원이 명함을 건네며 전화 예약 방법을 안내했고 손님은 고맙다고 하며 나갔습니다. 아까와 같은 상황이었지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손님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거절당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이도현은 그 장면을 주방 쪽에서 멀리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이 그동안 보지 않았던 것이 있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무엇을 잘못했는지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놓치고 있었다는 것, 그 감각만큼은 이제 피할 수 없었습니다. 화요일 오전 11시였습니다. 점심 영업 준비가 한창인 시간이었습니다. 주방에서는 육수가 끓고 있었고 홀 직원들은 테이블 세팅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도현은 사무실에서 이번 주 식재료 발주 내역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홀 직원이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님 두 분이 오셨는데 예약 명단에 없는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이도현이 홀로 나가보니 입구 쪽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가게 내부를 천천히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차림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처럼 보였습니다. 그중 한 명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본사 운영지원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도현은 명함을 받으면서 심장이 한번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문에서 예고했던 현장 점검이었습니다. 사전 통보 없이 진행한다고 했으니 당연한 것이었지만 막상 앞에 선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이도현은 표정을 정리하고 두 사람을 안쪽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음료를 권하고 점검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달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특별한 인터뷰도 공식적인 시작 선언도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서 가게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도현은 주방으로 가서 주방장에게 조용히 알렸습니다. 본사 평가팀이 왔다고. 주방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평소대로 하면 된다고. 이도현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홀로 나오면서 보니 직원들이 이미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동선이 조금 경직되어 있었고 말수가 줄었습니다. 점심 예약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는 평소처럼 돌아갔습니다. 좌석 안내, 메뉴 설명, 주문 확인. 음식은 제 시간에 나갔고 실수는 없었습니다. 이도현은 홀 곳곳을 오가며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평가팀 두 사람은 이도현이 예상한 것과 다른 것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음식이 나오는 속도나 위생 상태만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님이 들어올 때 직원이 어떤 표정으로 맞이하는지, 손님이 메뉴를 고를 때 직원이 어떤 자세로 서 있는지, 음식을 내려놓을 때 어떤 말을 건네는지,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가끔 수첩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이도연은 그것을 보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가게가 낯설게 느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매일 있었던 공간인데 평가팀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니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였습니다. 어떤 직원은 손님과 눈을 잘 마주쳤고 어떤 직원은 음식을 내려놓고 바로 돌아섰습니다. 어떤 테이블 손님은 직원에게 말을 걸었고 어떤 테이블 손님은 끝까지 혼자 조용히 식사했습니다. 숫자로는 똑같이 채워진 테이블이었지만 온도가 달랐습니다. 점심 영업이 끝난 뒤 평가팀은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돌아와서는 주방을 둘러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도현이 직접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은 주방 위생 상태를 확인하고 식재료 보관 방식을 살펴보고 주방 직원들과 짧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질문은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드럽고 일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드러움이 더 깊은 곳을 건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적이 아니라 관찰이었기 때문에 방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 영업까지 이어졌습니다. 평가팀은 자리를 옮겨가며 가게 전체를 보았습니다. 이도현은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았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 수 없었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도현이 자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날 하루 내내 물음표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녁 영업이 마무리될 무렵 평가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결과는 본사를 통해 전달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나가면서 짧게 말했습니다. 좋은 가게입니다. 음식은 분명히 좋아요. 이도현은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칭찬처럼 들리면서도 동시에 뒤에 무언가가 더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남았습니다. 음식은 좋다는 말은 음식 외의 것에 대해서는 아직 말하지 않겠다는 뜻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도현은 직원들을 먼저 보내고 혼자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테이블을 닦으면서 오늘 하루를 되짚었습니다. 잘한 것과 부족한 것을 구분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오늘 이전까지 그는 자신의 가게를 숫자로 봐왔는데 오늘 하루 동안 처음으로 다른 방식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평가팀이 다녀간 다음 날 이도현은 평소보다 늦게 출근했습니다. 전날 영업이 끝난 뒤 오래 자리를 지켰고 집에 돌아가서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었고 그것보다 더 오래 머릿속을 차지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제 평가팀이 보았던 것들,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며 자신이 처음으로 보게 된 것들이었습니다. 가게에 도착해서 사무실에 앉자마자 이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본사 운영 지원팀이었습니다. 어제 점검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담당자가 점검 후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다며 한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저녁 방문한 고객 관련해서 혹시 기억하는 것이 있냐고. 이도현은 이메일을 읽으면서 멈추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저녁, 그날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예약 없이 온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이메일에 짧게 답했습니다. 예약이 없어서 안내 후 돌려보낸 고객이 있었다고.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그 내용을 읽는 순간 이도연은 자리에서 등이 굳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노인은 단순한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본사에서 위촉한 현장 서비스 평가 자문이었습니다. 외식업 서비스 분야에서 30년 넘게 일한 경력을 가진 인물로 본사가 이번 전국 매장 점검을 앞두고 사전 현장 조사를 의뢰한 외부 자문이었습니다. 그는 매장에 사전 공지 없이 일반 손님처럼 방문해서 입구부터 응대 방식, 분위기, 고객 접점 전반을 평가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도연은 그를 예약이 없다는 이유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도연은 이메일 화면을 닫지 않은 채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몰랐으니 어쩔 수 없었다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채 자리를 잡기도 전에 다른 생각이 덮었습니다. 몰랐다는 것이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것. 그 노인이 자문이든 아니든 예약 없이 온 손님을 그렇게 짧고 무심하게 돌려보낸 것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말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노인이 나가면서 주차장 쪽에서 가게 외관을 오래 보고 메모를 했다는 것. 그것이 평가였습니다. 돌려보내지지 않으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돌려보내진 상태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지금 와서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도연은 점심 영업 준비가 시작되어도 사무실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직원이 2번 노크를 했습니다. 그제야 일어나서 홀로 나갔습니다.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웃었습니다. 주문을 확인했습니다. 평소와 같은 동작이었지만 안은 달랐습니다. 그날 오후 이도연은 그 노인이 어떤 평가를 남겼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메모에는 무엇이 적혀 있을지, 예약 없는 손님에 대한 응대 방식, 사장의 표정, 돌려보내는 방식. 이도연은 자신이 그날 한 행동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짧은 확인, 짧은 거절, 그리고 돌아서서 가게 안으로 들어간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평가 결과 발표는 금요일이라고 본사에서 공지가 왔습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도연은 그 사흘을 이상한 감각 속에서 보냈습니다. 가게는 평소처럼 돌아갔습니다. 예약은 가득 찼고 주방은 흔들리지 않았고 불만 손님도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도연은 자꾸 멈추게 되었습니다. 손님이 들어올 때, 음식이 나갈 때, 계산이 끝나고 손님이 나갈 때, 그 각각의 순간마다 전에는 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직원의 표정, 손님의 눈빛,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의 분위기, 숫자가 아닌 것들이었습니다. 목요일 저녁 영업이 끝나고 이도연이 혼자 홀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영업 종료 후였기 때문에 이도연은 자동으로 돌아서며 닫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이도연은 그 얼굴을 알아보는데 1초가 걸렸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예약이 없다는 이유로 돌려보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노인은 문 앞에 서서 이도연을 보았습니다. 특별한 표정이 없었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었고 어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도연은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실례가 많았다고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와 가장 가까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이도연은 물을 가져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도연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과를 해야 하는지, 설명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기다려야 하는지. 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장사는 손님을 대하는 방식에서 완성됩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이도연의 가슴 어딘가에 정확히 닿았습니다. 꾸짖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가르치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오래 이 일을 해온 사람이 오래전에 도달한 결론을 그냥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힘주지 않은 말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깊이 들어왔습니다. 이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가면서 가게를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테이블, 조명, 주방 쪽 벽. 처음 왔을 때 돌려보내지기 전에 보았던 것들을 다시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이도연은 노인이 나간 자리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빈 테이블 위에 물잔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가게 안은 조용했습니다. 조명이 따뜻하게 켜져 있었고 주방에서는 아직 환풍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도연은 그 자리에서 한참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손님을 대하는 방식에서 완성된다는 것. 그동안 그는 음식의 완성도, 시스템의 완성도, 매출의 완성도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앞에 있어야 할 것을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들어오는 사람을 어떻게 맞이하는가,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물잔을 들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씻으면서 내일 해야 할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것과 별개로 자신이 바꿔야 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그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오전 본사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제목은 현장 서비스 품질 점검 결과 안내였습니다. 이도연은 사무실 문을 닫고 앉아서 열었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복잡했습니다. 매장 전체 평가 등급은 중간이었습니다. 음식 품질과 위생은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주방 운영 효율성도 우수로 평가되었습니다. 하지만 고객 접점 서비스 항목에서 점수가 낮았습니다. 구체적인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비예약 고객 응대 방식 미흡, 고객 방문 시 직원 응대 온도 불균일, 고객 이탈 시 사후 관리 부재. 그리고 결론 항목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폐점 권고가 아닌 개선 조건부 유지. 세 가지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고객 응대 전면 개선, 직원 교육 시스템 재구성, 사장의 직접 현장 참여 강화. 개선 이행 여부는 3달 후 재점검을 통해 확인하며 이행이 미흡할 경우 가맹 계약 재검토가 진행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도연은 그 문서를 끝까지 읽고 화면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폐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건부라는 단어가 그냥 넘어가지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이 가게를 운영해 오면서
조건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숫자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놓인 문서는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도연은 세 가지 조건을 다시 읽었습니다. 고객 응대 전면 개선.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예약 없는 손님 응대, 입구에서의 첫 인사, 식사 중 중간 확인, 계산 후 배웅. 각각의 접점에서 무엇이 부족했는지 이제는 볼 수 있었습니다. 직원 교육 시스템 재구성. 이것은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3년 전에 만든 매뉴얼 하나가 전부였고 그것도 업데이트된 적이 없었습니다. 직원마다 응대 방식이 달랐고 그것을 통일할 체계가 없었습니다. 이도연이 직접 만들어야 했습니다. 사장의 직접 현장 참여 강화. 이 항목에서 이도연은 가장 오래 멈추었습니다. 그는 매일 가게에 나왔습니다. 영업시간 내내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평가는 현장 참여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게에 있었지만 손님 옆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숫자를 보는 자리에는 있었지만 사람을 보는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홀로 나갔습니다. 점심 영업이 시작되려는 시간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세팅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도연은 입구 쪽에 서서 첫 번째 손님이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오늘부터 달라지는 첫 번째 것이었습니다. 사무실이 아닌 입구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 문이 열렸습니다. 예약 손님이었습니다. 이도연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제가 안내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손님이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장이 직접 맞이한 것이 낯선 것 같았습니다. 이도연은 그 표정을 보면서 자신이 그동안 이 자리에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날 점심과 저녁 영업을 마치고 이도연은 사무실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직원 교육 매뉴얼을 처음부터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3년치의 운영 경험을 가지고 이번 주에 처음으로 보게 된 것들을 더하면서 오래 걸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끝까지 쓸 것 같았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가게는 겉으로 보면 예전과 비슷했습니다. 같은 자리, 같은 메뉴, 같은 직원들이었습니다. 예약제도 그대로였습니다. 운영 방식의 틀 자체를 바꾼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 달라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직원 교육 매뉴얼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기존 6페이지에서 14페이지로 늘었습니다. 예약 손님 응대, 비예약 손님 응대, 음식 제공 방식, 계산 후, 배웅, 불만 손님 대응, 그리고 마지막 항목으로 손님이 먼저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 모든 응대의 시작이라는 문장이 들어갔습니다. 이도연이 직접 쓴 문장이었습니다. 직원들과 주 1회 짧은 피드백 시간도 생겼습니다. 그 주에 있었던 응대 중 잘된 것과 아쉬운 것을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였습니다. 처음 몇 주는 어색했습니다. 직원들이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이도연이 먼저 자신이 아쉬웠던 장면을 꺼내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도연은 매일 입구에 섰습니다. 영업 시작부터 첫 손님을 직접 맞이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들이 어색해했습니다. 사장이 나와서 안내하는 것이 낯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떤 손님은 다음 방문 때 이도연을 알아보고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떤 손님은 음식을 먹고 나가면서 맛있었다는 말을 이도연에게 직접 했습니다. 전에는 거의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이도현이 입구 쪽에 서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을 보고 이도현은 잠깐 멈추었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지팡이는 여전히 없었고 걸음은 여전히 느렸습니다. 단정한 차림도 그대로였습니다. 노인은 들어서면서 가게 안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예전에 처음 왔을 때와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빈자리를 찾는 눈빛. 이도현이 먼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노인이 이도현을 보았습니다. 잠시 그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이 가게가 사람 냄새가 나네요. 이도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저녁 조명이 따뜻하게 떨어지는 테이블이었습니다. 노인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도현이 메뉴를 건넸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메뉴를 읽었습니다. 주방에서는 음식 소리가 났습니다. 홀에서는 직원이 다른 테이블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예약 손님들이 335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가게는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이도현은 노인의 테이블에서 물러나 홀 안쪽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가게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숫자는 예전과 비슷했습니다. 테이블 수도 같고 손님 수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조용히 먹고 가던 손님들이 직원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음식이 나올 때 고맙다는 말이 자주 들렸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가는 손님들이 문 앞에서 한 번 더 인사를 했습니다. 이도현은 그것을 보면서 노인의 말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장사는 손님을 대하는 방식에서 완성된다는 것. 그 말이 처음 들었을 때는 뭉뚱그려진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오늘 이 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장면들이 그 말의 의미였습니다. 노인이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도현이 입구까지 배웅했습니다. 노인은 나가면서 짧게 말했습니다. 잘 됩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이도현은 입구에 서서 잠깐 밖을 보았습니다. 저녁거리에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중 누군가는 내일 이 가게를 예약할 것이고 누군가는 처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올 것이었습니다. 이도현은 그 누구도 돌려보내지 않을 자신이 생겼습니다. 빈자리가 없다면 기다릴 방법을 찾을 것이고 자리가 있다면 가장 좋은 자리로 안내할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님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도현이 먼저 다가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야기를 만드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